자,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그동안 3일차까지 오기에 중간 과제도 있었고 많이 어려웠을 건데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어요. 먼저 색상 설정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먼저 만들었던 파일에서 이 텍스트 박스를 전체 클릭을 했을 때 위쪽에 보시면은 글자 안에 채워진 색상 설정과 글자 테두리 색상 설정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글자 테두리는 따로 지정해 놓지 않아서 글자 채움 설정만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일반 검정으로 되어 있죠. 창에서 색상 창을 띄웠을 때 지금 CMYK 중에 K만 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CMYK와 RGB의 차이가 일단 무엇인지 물어보는데, CMYK와 RGB의 차이는, RGB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빛의 기초한 색 원리예요. 그래서 조금 더 원초적인 색 원리라고 할 수 있고, RGB 색상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에서만 구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RGB가 세 개가 겹쳐졌을 때는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지만, CMYK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잉크에 기초한 색 원리예요. 그래서 실물로 인쇄 기반의 작업을 할 때 그때 필요한 색상표라고 할 수 있고, 그 경우 인쇄 기반의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CMYK로 색상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인디자인에는 그렇지 않은데,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색상 설정을 뭘로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페이지가 처음에 뜨거든요. 그럴 때 무조건 CMYK로 작업을 해야지 인쇄를 했을 때 같은 색감을 유지할 수 있고, RGB보다는 색상 구현의 범위가 좀 적어요. 그래서 RGB로 작업을 하시던 분들은 CMYK로 넘어왔을 때 좀 흐리거나 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쇄 기반으로 파일 작업할 때는 무조건 CMYK를 쓰셔야 하고요. 이렇게 색상 설명에 대한 이해가 끝났으면 다시 이 색상 설정으로 와서, 지금은 검정이라고 되어 있죠. K100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거는 CMYK 모두가 겹쳐졌을 때 검은색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K만 100으로 설정을 해놓은 색상은 실물로 뽑아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갈색 같기도 하고 좀 흐리멍텅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이 창을 클릭해서 옵션에서 CMYK를 선택하고 다 100%를 넣어주면 이 색상 창에서 맞춰찍기라는 거랑 똑같아요. 맞춰찍기는 C100, M100, Y100, K100으로 모두 다 100%로 색상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차이가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색상을 검정으로 해주고, 이게 화면에서까지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인쇄를 해서 봤을 때는 비유하자면 이 친구는 약간 김밥용 김색 같은 느낌이고, 얘는 아크릴 물감 검은색 같은 느낌으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인쇄하기 전에 내가 인쇄 파일에서 글자 색상이나 아니면 개체 색상을 꼭 맞춰찍기로 확인을 했는지 잘 체크를 하고 인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파일을 만들고 단 설정과 여백 설정을 하고 색상 설정에 대한 이해까지 다 끝냈다면, 이제 인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보통 학교에서 인쇄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학교의 인쇄기는 어, 레이저 프린터와 잉크젯 프린터가 있어요. 이거는 이상집과 두성집에 둘 다 있는 건데 레이저 프린터는 삼성 게 있고 잉크젯 거는 HP 거가 있어요. 레이저와 잉크젯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레이저는 먼저 이 사용되는 재료는 토너라는 가루를 사용을 하고 이것을 용지의 정전기를 기계 자체에서 발생시킨 뒤 토너 가루를 분사해요. 그리고 고온으로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해서 압착시키는 원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잉크젯 같은 경우에는 잉크 말 그대로 그냥 액체 방울방울 하는 액체를 여기 보이시죠? 잉크를 분사를 시켜서 인쇄를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잉크젯 프린터는 색감이 중요한 그림이나 사진 등에 이용을 하고 레이저 프린터는 조금 더 선명하고 그런 좀 글자가 많이 들어간 문서에 사용을 하라고 하고 둘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프린터의 경우에는 인쇄를 했을 때 좀 맨질맨질거리는 질감이 들고 단점은 흑백 파일만 인쇄가 가능해요. 대신에 더 선명하게 인쇄가 가능하고 그리고 잉크젯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트하게 종이에 달라붙는 느낌이 있고 컬러 파일도 인쇄가 가능하고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는 OH 필름 같이 이렇게 아예 종이가 아닌 것에 인쇄를 할 때에는 레이저 프린터는 인쇄가 가능하지만 잉크젯은 잉크를 분사한 뒤에 이게 스며들지가 않아서 절대 마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만졌을 때 파일이 인쇄물이 번져 보여서 번지게 되어서 그래서 그런 특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레이저 프린트를 사용하면 될 것 같고 레이저 프린터의 경우에는 흑백 파일만 인쇄가 가능하다는 것만 유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만들어 놓은 파일을 어떻게 인쇄용 파일로 내보낼 수 있을까 볼게요. 커맨드 P 혹은 파일에서 인쇄를 누르면은 인쇄 설정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설정해서 색상 관리 봐주고 작업 중인 거 이렇게 내보내도 되고 이렇게 하면 바로 프린터로 보낼 수 있는 거고 내가 어디 인쇄를 맡길 거야 해서 그 인쇄 맡김용 내보내기를 하면 커맨드 E 혹은 파일에서 내보내기 버튼 누르고 데스크탑에 내보낼게요. 형식은 인쇄형으로 꼭 해주세요. 대화용 하지 말고 인쇄형. 무조건 인쇄형. 그리고 페이지에서 범위 말고 모두. 페이지와 스프레드 차이는 페이지는 여기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페이지 2페이지가 있잖아요. 페이지로 내보내면 한 페이지씩 내보내지고 스프레드로 내보내면 이렇게 마주보는 페이지 2개가 한 페이지인 것처럼 2장씩 내보내져요. 일단 페이지로 해주고 그리고 여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 값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사전 설정 저장을 하면 뭐 메루 인쇄 이런 식으로 설정을 내가 해놓은 걸 저장해 놓을 수 있는데 압축은 뭐 따로 건드릴 게 없고 표시 및 돌연에서 돌연 표시 빼고 모든 걸 다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다른 거 다 띄고 요약으로 가면 내가 어디서 어떤 거를 설정해 놨는지 켬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보내보면 PDF로 제가 지금 데스크탑에 내보냈어요.
여기서 데스크탑에서 인디자인 강의용으로 내보냈으면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색상, 그리고 이게 재단선이라고 해서 여기에 맞춰 재단해달라고 표시가 다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고, 만약에 스프레드로 내보낸다고 하면은 이렇게 2페이지씩 마주 보면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을 친구와 공유하고 싶다고 했을 때 PDF가 아니고 인디자인 파일을 친구가 바로 노트북에서 열고 싶다, 자기 본인 노트북 인디자인 파일로 열고 싶다고 할 때 이거를 그냥 잠깐만 보자. 내가 친구한테 어딨어? 이 인디자인 강의용 파일에 인디자인 파일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내면 친구가 만약에 이 최종 호체 스크린이 없다, 뭐 디나모 타입이 없다, 200식 굴림이 없다 이러면은 이 인디자인 파일이 친구한테 그대로 갔을 때 이 서체가 다 깨져 보여요. 그래서 그냥 기본 어도비 서체로 보이게 되는데, 그리고 이 이미지 파일도 PDF로 갔을 때는 열리겠지만 인디자인 파일로 갔을 때 열리지 않아요. 얘가 링크를 통해서 기본 소스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링크라는 거는 이 이미지의 원본이 어디에 링크가 되어 있다, 어느 파일로 링크가 되어 있고 얘는 거기서 가져온 거다 라는 뜻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친구한테는 이 서체도 없고 이 이미지도 없다 하면은 이미지도 깨지고 서체도 깨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파일을 그대로 공유하고 싶으면 파일에서 패키지로 들어가면 요약이 나오고, 글꼴은 나는 이런 글꼴을 사용했다. 보호됨이라는 거는 아마도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 링크 및 이미지는 뭐 이런 걸 썼다. 색상은 이런 걸 사용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 있어요. 그럼 패키지 취소. 잠깐만, 다시 패키지 누르고 파일 저장 안 했대요. 그래서 파일 저장 해주고, 인디자인 강의용 뒤에 폴더가 붙었죠. 파일 이름 뒤에. 그래서 PDF 사전 설정 선택은 아까 우리가 PDF로 프린트 할 때 인쇄소 전송용이라는 것을 사용했으니까 그렇게 나간다. 그래서 뭐 재단선도 다 들어가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인디자인 강의용 폴더로 데스크탑에 내보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폴더가 하나 생겼어요. 데스크탑에 여기 들어가면 이 2개의 인디자인 파일이 생겼고, 이걸 또 똑같이 PDF로 내보내주고, PDF로 내보낼 때는 아까 제가 그 PDF로 내보내기 할 때 사용했던 설정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폰트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링크에는 제가 사용한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친구가 이거를 다운받고 열었을 때 아무것도 깨지지 않고 그대로 열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인쇄 넘기는 것까지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 중에는요,
파티에서 맥북을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할 때 LG나 삼성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100%로 비율을 설정해 놓으면 100%로 나오거든요. 비율이.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파일과 인쇄되는 파일의 비율이 100%로 나오는데, 맥북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 95% 정도로 작게 나와요. 참 짜증이 나죠. 그래서 가능하면 타 전자기기를 빌리거나 플로터는 100% 비율로 인쇄가 가능하니까 플로터로 뽑을 수 있어요. 양면 인쇄 아닌 경우에는, 아니면 맥북으로 비율을 맞춰서 인쇄하는 법을 알고 있는 분은 로 알려주세요. 저도 매우 힘들어요. 방금 제가 타자를 치면서 되게 화면이 깜빡거리거나 그 소리가 나거나 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인디자인에서는 타자를 치면은 오류가 매우 많이 나요. 이렇게 뭐 똑똑 소리가 나거나, 그러니까 오류 소리가 나거나, 화면이 깜빡깜빡 거린다거나 하는 게 있는데, 인디자인은 편집용, 그러니까 텍스트용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미리 작성해 놓은 텍스트를 갖다가 붙이는 정도로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플로터를 사용해서 내가 아니면은 나는 A4 용지에 한 110에 180 사이즈의 이미지를 만들겠어. 그래서 그걸 인쇄하겠어. 인쇄했을 때 자르기 쉽게끔 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110에 180짜리 이미지를 만들어 줄 거야. 뭐가 있을까요? 내용의 프레임의 내용 맞추기. 그래, 나는 이런 이미지를 뽑을 건데 지금 미리 보기를 하면은 알겠지만 그 끝에 흰색으로 설정이 된 편집을 해놓은 이미지는 뽑았을 때 어디가 모서리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A4 사이즈 용지에 뽑고 싶다. 얘는 A5지만 A5 용지에 뽑고 싶다 했을 때 창
창에서 유틸리티에서 스크립트를 켜주고 그러면 막 이런 게 떠 있을 거예요. 응용 프로그램에서 있나? 크롬마크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얘를 선택한 상태로 크롬마크를 클릭하고 이거 밑에 거를 취소한 다음에 크롬마크만 선택된 상태로 하면 너는 여기에 맞춰서 이 세로선에 맞춰서 자르고 가로선에 맞춰서 자르면 돼 라는 안내선을 만들어서 종이를 굳이 재단해 놓고 인쇄기에 넣어서 인쇄기에 만약에 넣는다고 할 때도 정해진 비율이 있잖아요. 뭐 국전지라든지 A4, A3 이런 거를 미리 설정을 해놓지 않고도 A4 용지에 이런 식으로 A4 용지보다 작은 파일을 재단선을 넣고 인쇄해서 재단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파일을 내보내는 것도 알았고 색상 설정도 알았고 프린터기에 파티에서 사용하는 프린터기도 알았고 재단선 넣는 것까지 알았으면 파티에서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재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끝!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학교에서 책자를 만들 때 응용할 수 있는 재본 방법 2개를 알려줄 거예요. 둘 다 종이를 반씩 접어서 사용하는 재본 방법인데 하나는 실을 이용해서 재본을 할 거고 그리고 하나는 정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중철 재본기를 이용해서 재본을 해볼 거예요. 얘는 호치키스랑 똑같은데 종이가 더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먼저 중철을 보여주자면 제가 미리 종이를 4장을 겹쳐서 접어놨어요. 그래서 이 겹친 종이를 책 등이 위쪽으로 가게끔 재본기에 넣어서 보면서 날이 중심선보다 조금 앞으로 가게 해서 보통 이거 할 땐 서서 봐요.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중심선보다 조금 더 앞쪽으로 가게끔 잡아서 이렇게 집어주면 이렇게 안쪽에는 날이 들어오고 바깥쪽에 등 쪽으로 날이 길게 들어가는 중철 재본을 하면 돼요.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그리고 조금 빨리 책자를 만들 때 재본기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가운데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연습을 해보면서 요령을 익혀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중철 재본이 된 책자 한 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할 거는 실재본을 해볼 건데요. 실재본을 할 때 필요한 거 먼저 실재본이니까 실, 그리고 바느질 해줄 바늘, 그리고 실을 끊을 가위나 쪽가위, 그리고 실재본을 할 때는 구멍을 먼저 뚫어놓고 거기를 바늘이 움직이는 거라서 이런 송곳이 꼭 종이에 구멍을 뚫을 송곳이 필요하고요. 제가 종이를 미리 준비해놨어요. 내지 4장과 아까랑 똑같이 내지 4장과 그리고 면지와 표지를 준비했는데 먼저 처음으로 종이를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줄 건데 반으로 접을 때는 꼭 양쪽을 다 맞추지 않고 한쪽 모서리만 먼저 맞춰준 다음에 살짝 누르고 이렇게 접어주고 처음부터 너무 꽉 접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이를 다 접어줄게요.
여기를 맞추고 그 한쪽만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반대쪽도 혹시 대충의 위치가 맞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이거는 성서가 알려주신 팁인데,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한쪽부터 누르지 말고 가운데를 누르고 양쪽으로 밀어주듯이 접어주는 게 더 잘 접는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제본에서는 다를 수도 있는데, 무선 제본이나 뭐 이런 실제본, 중철 제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재단기를 써서 여기 위아래 옆을 한 번씩 이렇게 겹친 상태에서 잘라서 간격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이를 다 접었으면 얘네를 아까 중철했던 것처럼 다 순서대로 겹쳐주고, 내지 겹치고, 면지 겹치고, 표지를 겹친 다음 종이를 아까 제가 대충 접어도, 그러니까 너무 꼭 접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던 게 이 봄폴더라는 도구를 이용할 거예요. 이거는 종이를 누를 때 사용하는 건데, 종이가 다 겹쳐진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서 종이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접힐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거를 종이를 낱장 종이를 접을 때 너무 꾹꾹 접어버리면 얘네가 서로 너무 안 들어가서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다 겹쳐진 상태에서 봄폴더로 밀어서 꾹 접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구멍을 뚫을 때 간격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전체 저는 그 187에서 위아래 8mm씩 간격을 두고 그러면은 170이 남거든요. 169에서 반올림을 해서 170이 남는데, 170 안에 구멍을 3개를 뚫을 거예요. 이게 실제본을 하려면 구멍을 홀수로 뚫어야 해서 170 안에서 구멍을 각 간격간 42.5의 간격으로 계산을 해서 구멍을 뚫었고, 여러분도 하실 때 위아래 간격 이 여백을 정하고, 그리고 그 여백에서도 구멍을 하나 뚫고, 그리고 이 여백 간격 안에서의 적당한 간격 나누기를 통해서 홀수 구멍을 어느 간격으로 뚫을지 정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멍을 뚫어야겠죠? 구멍을 뚫을 때는 구멍을 뚫을 때 바깥쪽으로 각도를 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를 뚫고, 이 상태에서 이제 구멍까지 다 뚫었으면은 바늘에 실을 꿰고 바느질을 해볼 거예요. 실 길이를 정할 때는 보통 2번 반에서 3번 정도, 책 길이에 등 길이에 2번 반에서 3번 정도의 길이로 끈을 먼저 가위를 이용해서 끊어주고, 얘는 따로 매듭을 마지막에 지을 거기 때문에 바늘에 실을 넣고 매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바늘에 실을 꿰고 중간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에서 안쪽 구멍으로, 바깥쪽에는 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따 매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겨주고, 다음 구멍으로 넣어주고, 실이 빠지지 않도록, 저처럼 실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구멍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실을 당길 때는 이쪽에서 이걸 잡은 상태로 이렇게 당기지 말고 이렇게 당겨서 실을 고정해 주세요. 종이가 이렇게 해야지 더 짱짱하게 고정이 되고 종이가 상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바깥 끝쪽 구멍에서 두 번째 넣었던 곳으로 빼주고, 이거를 당길 때도 이렇게 종이 방향으로, 등 방향으로 당겨주고, 이번에 다음 구멍으로 다시 나와주고, 마지막 구멍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다시 방금 넣었던 구멍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넣었던 그 구멍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안쪽도 그렇고 바깥쪽도 모두 짱짱하게 고정이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바늘에서 실을 빼주고 이 실로 매듭을 묶으면 되는데, 매듭은 풀리지만 않게끔 자유롭게 뭐 리본을 해도 되고 이렇게 두 번만 묶어도 되고 해서 남은 실을 잘 정리해주면 실제본이 완성이 됐어요. 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실제본 할 때 우리가 흰색 실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는 실을 사용해서 제본을 하는 것도 어떤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분홍색 실을 사용해서 초록색 표지와 그리고 노란색 간지와 그리고 면지와 그리고 내지까지 있는 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본을 중철로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중철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실제본을 사용해서 단으로 접힌 책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자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지면은 얘가 이렇게 벙벙하게 뜨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쪽수가 많지 않은 작업을 할 때 실제본이나 중철제본을 이용하는 편이에요.